에도시대 시골 농촌에도 데라꼬야라고 불리우는 배움의 장터가 있었습니다. 요미, 가키, 소로방으로 정의된 기본 소양을 배울 수 있는 곳이었는데요. 우리말로는 읽기, 쓰기, 주판에 해당되는 표현입니다. 데라꼬야가 없는 농촌에서는 테라, 즉 절이 교육기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물론 의무교육이 존재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마을 공동체를 구성하는 모든 인원이 읽기, 쓰기, 주판을 배울 수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반대로 농촌 같은 작은 마을 단위 공동체에도 기초 소양을 갖춘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도 시대 초기 대도시였던 에도, 오사카 등지에는 수학의 기초 소양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서 이러한 내용을 배울 수 있는 사설학원이 많이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돈이 되다 보니 능력이 안 되는 수학 선생이 학원을 차리고 버젓이 영업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1627년 부잣집 출신 도련님인 요시다 미츠요시가 진코오키로 불리우는 수학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이 책은 200년 넘는 동안 새로운 내용이 추가되면서 에도시대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등극하게 되었고, 해적판, 해설서 등 제목에 진코오키라는 이름을 달고 나온 변종 서적만 400종이 넘게 출판되게 됩니다. 이 책은 이다이로 불리우는 문제들이 실려 있었는데요. 해답이 실려 있지 않은 문제를 이다이, 한글로는 유제라고 불렀습니다. 요시다 미츠요시는 기초 소양이 없는 사람들이 수학학원 간판을 내걸고 돈을 버는 모습에 반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해답이 실려있지 않은 수학책 진코오키를 출판함으로써 일본 전국의 실력 없는 수학 선생들은 핀치에 몰리게 됩니다. 베스트셀러가 된 만큼 많은 사람들이 소유하고 있는 책이었고, 해답이 실려있지 않았던 만큼 다양한 방법의 풀이 과정이 전국적으로 존재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죠. 학생도 알고 있는 풀이 방법을 모르는 학원 선생도 분명 존재했을 테고, 진코오키 덕분에 실력 없는 수학 선생들은 머지않아 도태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해적판까지 넘쳐나는 진코오키를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덧셈 뺄셈 정도의 기초 셈법 정도만 알고 있던 시골 농촌의 에도 서민들이 진코오키에 실린 문제를 간단하게 풀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서 고차원적인 수학을 접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유레키 상가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에도시대 중후기 전국을 유랑하며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현대시대의 감각으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삶의 방식입니다만, 에도시대 일본에 실제로 존재했던 방랑 수학자들을 이우레키 상가라고 부릅니다. 이우레키 상가들은 자신의 수학 지식을 전하고 새로운 수학 소양을 얻기 위해서 여행을 떠나는데요. 마을에 도착하면 이들 이우레키 상가들은 마을의 총괄 책임자인 쇼야 또는 나누시를 만나 수학 애호가들이 마을에 존재하는지 또는 신사에 복납되어 있는 상가크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지난 편에서 설명했습니다만, 상가크는 마을의 수학 매니아들이 풀어낸 수학 문제 해답 또는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있도록 만든 문제를 적은 목판을 의미합니다. 마을에 수학 애호가가 존재하는 경우 이들은 마을 책임자 집 한켠에 공간을 얻어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수학을 가르쳤고, 신사에 걸린 상가크 문제를 풀어내어 자신의 실력을 증명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대가로 다음 행선지의 여행 경비를 어느 정도 충당하게 되죠. 시골 구석의 수학 애호가들에게 있어서 에도, 오사카 등의 수학 도장에서 수련 과정을 거친 유레키 상가들은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가르침을 끝낸 후에 유레키 상가는 다음 행선지에 대한 정보를 얻은 후 다시 여행을 떠나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하면서 일본 전역에 수학을 보급하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다음 행선지로 여행을 떠나기 전 상가크에 수학 문제를 출제한 후 이를 신사에 복납하고 떠나기도 하는데요. 이 문제는 마을 사람들이 풀어내서 상가크에 해답을 적은 후
다시 신사에 복납하기도 하고 다음에 찾아오는 다른 유래기 상가가 문제를 풀기도 하면서 마을 신사에는 자연스럽게 수학 문제에 대한 해법이 쌓이고 대를 이어 공유할 수 있는 특이한 문화가 조성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에도시대 후기 야마구치 카즈라는 유명한 유래기 상가가 있었습니다. 에치고의 스이하라, 지금의 니이가타현 아가노시 출신인 야마구치는 어린 시절부터 수학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같은 스이하라 출신의 하세가와 히로시가 에도에서 산술 도장을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야마구치는 하세가와 도장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세가와 도장은 일본의 천재 수학자로 알려져 있는 세끼 타다카즈를 원류로 하는 세끼 유파의 수학 도장이었는데요. 가나가와 해변의 높은 파도 아래라는 우키우에로 유명한 가츠시카 홋사이도 이 수학 도장을 다녔다고 전해집니다. 화가가 수학을 배웠다는 사실이 다소 놀랍기도 하네요. 17년간 하세가와 도장에서 수련한 야마구치는 하세가와 수학 도장 7대째 면허 계승자가 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게 됩니다만 1817년 돌연 그동안의 삶을 정리하고 일본 전역에 수학을 전파하겠다는 일념으로 유래기 상가의 인생을 시작하게 됩니다. 세끼 유파의 면허 계승자가 북쪽으로는 아오모리부터 남쪽으로는 나가사키에 이르기까지 12년간 전국을 6번이나 순회하면서 일본 방방 곳곳에 수학의 씨앗을 뿌렸던 것이죠. 워낙 유명 인사이기 때문에 다음 마을로 이동할 때마다 홍역을 치렀다고 전해집니다. 전국 투어 중인 유명 수학자 야마구치. 1818년 야마구치는 센다이의 마츠시마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야마구치는 이곳에서 지금의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 출신 지바 다네히데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지바 역시 전국을 유랑하며 수학을 가르치는 유래기 상가 중 한 명이었습니다. 전국에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유명인이기도 했죠. 이 평판을 들은 야마구치 그냥 있을 수 없겠죠. 그는 지바를 찾아가 도전장을 내밀게 됩니다. 수학 문제를 내고 답을 하면서 두 명의 유래기 상가 지바와 야마구치는 대결을 펼치는데요. 결과는 세끼 유파 면허 계승자 야마구치의 완승으로 끝나게 됩니다. 압도적인 실력 차로 패배하고만 지바 타네히데. 그는 그 자리에서 완패를 인정하고 바로 야마구치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죠. 44세의 나이에 3,000명의 제자를 거느린 지바의 행동은 마치 검의 길, 즉 검도를 수련하던 사무라이와 같이 수학의 길을 걷는 수행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44세의) 나이에 세끼 유파의 문화생이 된 지바는 에도 하세가와 도장에서 수련한 결과 면허 계승자로 선발됩니다. 지바 다네히데는 자신의 출신지인 이와테현 이치노세키시의 수학 발전에 공헌했을 뿐만 아니라 1830년 삼법 신서라는 책을 출판하면서 혼자서도 자습할 수 있는 훌륭한 수학 교과서를 전국적인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리게 됩니다. 이 책에는 세끼 유파의 비법으로 전승되어 오던 원주율, 호의 길이, 원의 넓이, 구의 최적 등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되어 있었기 때문에 같은 유파 내의 수학 연구자들로부터 강한 비판을 듣기도 했습니다만 이러한 비판을 감수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습으로 수학을 익힐 수 있도록 새로운 장을 열게 됩니다. 지바 다네히데는 농민 출신이었습니다. 지바 다네히데의 출신지 이와테현 이치노세키 박물관에는 와산 코너가 상설 전시 형태로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데요. 아마도 와산에 대한 자료를 독립 코너로 감상할 수 있는 유일한 박물관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치노세키 박물관은 이와테현 와산연구회와 공동으로 매년 와산 수학 문제를 출제하고 있는데요.
2020년 12월 1일부터 올해 1월 20일까지 답안지를 접수했는데 일본 전국에서 1,051명이 응모했다고 합니다. 최연소 응모자는 초등학교 1학년, 최고령 응모자는 95세 노인이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올해 출제되는 문제에 한국인 최초로 도전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해보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는 2010년 방영된 NHK 다큐멘터리 드라마 타임스쿠버 헌터 4회 상가크 두뇌 배틀 편을 통해 모티베이션 되었으며 2019년 슈에이샤 문고에서 발행된 에도의 수학에 열광하다, 그리고 2012년 신조샤에서 발행된 에도의 천재 수학자라는 책을 참고하였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